다음으로 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 및 재질 분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 문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체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공권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 관할, 위법 수집 증거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고 행정부 내에서도 각종 절차와 기능에 따라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내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 통제 장치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이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적용된 제명과 적용법조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법정형이 중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단체 다중의 이력을 보인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적 범행, 피지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에서 4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범행은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방해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합본 현출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들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호도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검행에 사용한 비합본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과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탄핵 수사 절차 사용 등 적극적 목적,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행사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탄핵 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단으로 폐기까지 한 것으로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